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요 28일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이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친윤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 미칠 파장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늘 그렇듯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 난망으로 폭망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이 상황에 여당에서는 총선용 특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먼저 윤 대통령 어떤 대응에 나설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총선용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4월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갖고 이제 180일, 60일 지나서 예. 12월 20일이 되면 22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숫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방탄, 김건희 방탄 이런 프레임에 걸릴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 때문에 고생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 뭐 압수수색한다, 뭐 소환한다 이런 게 계속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는 뭐 하나마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득실을 이렇게 따져보면 예.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한 번 욕을 먹거나 또는 이제 뭐 방탄 프레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또 국민의힘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뭐 나왔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민주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많이 비판했으니까 예. 임명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동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도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건 총선용이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예. 총선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다면 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뭐 그야말로 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특별감찰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속실, 그다음에 총선 후에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거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총선 앞두고 민심에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크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요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의 내 식구의 정점인 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국민의 눈에 공정하게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예. 역풍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얘기하신 방법들이 예. 저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제가 제안을 해본다면 네. 아예 국민의힘발 상설 특검을 아예 법안을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상설 특검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그 주장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이건 쓰지 않고 뭐 기존에 준용돼야 될 어떤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쪽에 너무 편향적으로 만든다든가 뭐 어떤 방식을 또 굉장히 좀 과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더해진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일반화시키는 특검법을 한다면 부담도 적고 네네. 그리고 특별검사도 사실상 여당의 약간은 우호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예.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 특검 자체가 이 쌍특검 자체가 정치적으로 총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파급력이 훨씬 크고 영향력이 훨씬 크고 그다음에 상대의 어떤 어젠다를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여당이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 공관위 출범을 미루고 있다.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검 처리 관련해 당부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 관계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정 관계가 지금 좀 뭐 정상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이 특검법 문제와 또 이 그 당정 관계 이 문제는 조금 희박해 보여요. 관련성이. 아,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예.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공관위 구성을 늦췄다? 그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관위 구성해서 탈락자가 나오면 공천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이죠. 특검법 처리 협조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럴 때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2일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지금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해버리면 민주당이 처리 못합니까?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공관위가 출범한다고 해서 예.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자가 바로 나오나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 3월 21일, 22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공천 확정자는 그 직전에 나옵니다. 네. 3월 달이나 돼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과 지금 뭐 공관위 출범과는 그러니까 이 특검법 처리와는 예. 아무 관련이 없는 이 근거가 희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캠프 내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죠. 이 당시 선대위에 있던 이 금태섭, 이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캠프에서부터 보면은 그거는 정말 금기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럼 캠프 계실 때도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이제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은 이게 커다란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특별감찰관 이런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이걸 계속 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어도 밀고 가기 부담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국민의 한 70%가 지금 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도가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도만큼은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안들인 거죠. 지금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공식적인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거기에 상당한 감시 내지는 견제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야기한 다음에 예. 그 총선 이후에 특검 내지는 지금이라도 상설특검 좀 이렇게 상식에 맞는 상설특검 하겠다 이런 거를 조합해서 발표를 한다면 예. 적어도 중도층은 지금은 어쨌든 야당이 얘기하는 건 약간 일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니까 이게 지금은 오히려 먹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쪽의 일방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예. 합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도층 정도는 지금의 생각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이제 그 용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지금 그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의 희생 압박에도요 세과시를 하는 모습 아마 시청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끝난 어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배경은 뭔지 그 궁금증이 나오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출마 선언할 사람들. 제가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혁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다. 단지 문제는 시기와 명분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그야말로 뭐 지금 시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천 즈음해서 예. 얘가 나오면 더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이고 명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맞고 뭐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으로서는 정말 고심의 결과였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 네. 그건 명분을 줘야잖아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들도 너무 성급했고 그 말을 그렇게 정말 그 명분을 주고 그 좋은 명분을 더 줘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고 뭐 약을 뭐 그냥 먹을래 뭐 맞고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예. 글쎄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떤 계기가 됐을까 어떤 계기가 됐을까 뭐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되니까 종료 시기에 맞춰서 했다 이런 것도 하나 저 시기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같이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만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 자리에서 뭔가 김기현 대표에게 예. 좀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기와 명분만 주어지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춘윤 핵심에서도 많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밖에서 보셨을 때 지금 같은 게 물꼬를 텄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이어져서 이런 험지 출마, 뭐 불출마 선언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맞죠. 지금 이 사람이 내려놨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노동일 주필님은 이게 뭐 그럴 거니까 기다리라고 국민에게 얘기했다지만 국민은 정치권에 신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네.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동안의 정치권으로 볼 때 저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일까 이런 의구심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전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다. 반전을 위한 빌드업. 예. 정치는 항상 생물 같으니까 예. 반전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한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전을 위한 빌드업에 감성 한 스푼이 더해진 거예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답게 네. 잘 연출을 했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용 의원이 아마 불출마 선언을 시사했을 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은 얘기가 다르죠. 왜? 핵심에 있는 사람이고 내려놓는 기득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총선에 큰 힘을 얻는 게요. 예.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약속을 많이 번복했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별화하는 큰 어떤 하나의 기제를 갖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수도권 6곳만 우세하다 이런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당내에서 내년 총선 의석수 최하 55석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뭐 100석 이하 되지 않겠냐로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판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들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오늘 예측이 내년 4월까지 간다고 보장 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의 중간쯤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내년 4월이면 네. 2년 딱 됐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원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체 구도가 정권 심판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를 좌우하는데 예. 내년 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글쎄 어떤 일로 이렇게 팍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정말 중요하지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뭐 중진들 핵심 의원들 네. 이러면 계속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너무 비관적인 숫자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 판세를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행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어제 이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만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전원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20명 이상 합류한 이 교섭단체 수준의 신당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이 과연 글쎄요 20명을 민주당 내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좀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이낙연 대표 대화를 나눈 후에 그렇죠. 본인의 전언이죠. 예, 예. 느낌, 네. 전언도 아니고 느낌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터뷰에 나와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부인하셨어요. 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중요하고 이 나라의 정치가 가야 되는 방향을 거기에 이제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에 저는 얽매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양당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 그리고 이낙연 그 전 대표와 소위 말하는 혁신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감하게 손을 내민다면 얼마든지 상황은 반전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소통과 어떤 변화 이런 게 없다면 뭐 20명이 아니더라도 신당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물꼬는 트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론 의원 등 이 친낙계에서도요 탈당을 만료하고 있고요. 근데 비명계 모임인 이 원칙과 상식은 아직 거리를 두고 있죠. 글쎄요 어느 정도 신당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또 모임의 크게 규모 같은 건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지만 네. 일단 신당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20명 이상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뭐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에서도 예. 당장 따라 나설 사람 많지 않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 본질적으로 누가 나서고 누가 남느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 그렇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당선이 지금 문제고 제일 초미의 관심사지 뭐 대의명분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과연 이 당에 남아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어떤 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까 하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나서봐야 추운 계절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그 사람들에게 예.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잡아놓고 예. 경선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어떤 좀 뭐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모양새? 좀 모양새를 좀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이 부분은 제가 예, 예. 조금 변론을 네. 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나 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천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하고 타협하고 아부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그거는 너무 불신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친명계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반응 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요 사쿠라란 표현까지 동원을 해서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 총리와 당대표를 지난 것은 뭔가라고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자기 혼선이고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굉장히 나쁜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 사쿠라 발언 이 전 대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김민석 의원이 했던 행적과 했을 때 저런 발언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도 뭐 탈당했던 적이 있고 예. 정몽준 의원을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별명이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저런 비판하면 저게 혹시 본인의 행적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 내가 해봤더니 성공하지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글쎄 저는 86세대 그야말로 저분도 86세대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어떤 청산이라는 것이 현 이번 총선에서 시대 상황 중에 하나다, 시대 소명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너무 저런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다, 정계를. 특히 현재 야당에서 예.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정말 절실한 시대적 소명이었죠. 예. 그분들은 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 네. 그게 현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생각, 그 공부, 대학교 때 배워야 할 공부,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공부가 예. 다른데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무슨 뭐 검찰 독재 운운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계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하고는 아직 안 만났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소통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소통을 안 한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소통을 안 하시려고 이낙연 전 대표를 예.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훨씬 더 그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예. 알고 있음에도 네네.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